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주 얇게 존재하는, 들어보셨어요? 형성층 혹은 부름켜. 부름켜라고 초등학생들 교과서에는 이제 형성층이 어려우니까 부름켜라고 나오고요. 좀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형성층이라고, 뭔가 형성하는 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바깥의 세포를 형성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원리가 바로 이 바깥에 있는 세포층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봄에 나무가 생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성층이 막 세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땐 크고 좋은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렇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날이 추워지고 이러면은 만들어지는 세포가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세포가 크면 색이 연하고 작으면 색이 상대적으로 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봄에 자란 조직은 크고 연하고 가을에 자란 조직은 작고 짙어지죠.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연하고 짙고 짙어졌어요. 내년 봄은 다시 연한 조직이 생기죠. 그러면서 가을 되면 짙은 조직. 또 그 후년에 봄에 또 연하고 뭐가 생겼습니까? 짙은 띠가 생겼죠.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직경생장의 흔적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봄하고 가을에 날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봄에는 많이 성장하고 가을에는 작게 성장하지만 만약 열대 지역이라면 봄과 가을의 성장에 그 세포 크기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럼 나이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네, 거의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는 나무들, 봄이든 가을이든 비슷하게 자라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아주 봄에 잘 자라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지역에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수종들은 나이테가 아주 명확하죠. 이처럼 그죠? 이 직경 생장과 높이 생장을 통해서 나무가 무한히 크고 또 잎을 통해서 무한히 물질을 축적해서 거대한 몸집으로 오랫동안 위에 그 가지만 잘라주지 않으면 매년 새로 생장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보면 사실 나무의 삶이 굉장히 장구하고 그 몸집도 큰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숲에 가보면 숲이 살아있는 것만의 숲일까요? 죽은 나무 혹시 보셨어요? 죽어가는 나무는? 사람이든 나무든 우리가 야 나무 너 오래 사니 부럽다 하지만 그래도 너도 언젠간 죽잖아.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나무도 죽는데 좀 다릅니다. 동물은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조직이 한꺼번에 왕창 죽어버리죠. 왜? 치명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뇌, 뇌는 여기네요. 뇌, 심장, 그죠? 이렇게 치명적인 조직이 조금만 손상을 당해도 사실 전체 목숨에 큰 위협을 주죠. 근데 나무는 치명적인 조직이 없이 온몸이 막 그냥 다 생산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 뜯어먹어도 그냥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무는 사실은 그래서 온몸이 다 살아가서 충분히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새로 난 가지 외에는 묵은 가지. 그리고 목재 속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에는 활동이 없는 죽은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 봄에 싹이 났는데요. 새잎이 났는데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저 잎의 나이는 몇 살? 신생하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숲의 나이는 몇 살? 1살 내지 이제 좀 숲에는 조금 오래 가거든요. 왜냐하면 드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2, 3년만 거의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요. 가지 끝에 있는 잎, 저 줄기 끝에 아주 작은 뿌리 털, 그 다음에 줄기 속에 있는 바깥에 있는 층만 살아있고 나머지 다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는 1년생입니다. 매년 1년생이고 나이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여기 500년 된 소나무가 있으면요. 1년만 살아서 지낸 시간이고 그 안에 499년은 죽은 채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제 나무가 500년 오래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해마다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제가 온갖 생물들이 다 모여 있다고 그랬는데 나무의 죽은 조직을 사실은 다른 생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나무가 죽었다 살았다를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죠? 네. 그죠? 분명히 살았지만 죽었고 죽었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가 자라면서 어린 나무는 살아있는 조직의 비율이 높겠죠,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죽은 조직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목재 속 많아지고 몸무게를 따져볼까요? 나무 하나를 뿌리채 해가지고 세포 살아있는 세포 무게 재고 죽어있는 세포 무게 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는요, 상당 부분 죽은 조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살아있는 듯 죽어있는 듯한 나무가 사실은 어느 순간에 그래도 죽음의 징후가 강해질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무게를 쟀지만 큰 나무에서 살아있는 세포 비율이 죽은 세포 비율과 따졌을 때 5%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미미하고 애처롭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장구한 세월을 살아간 큰 생명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나무가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 5% 살아있는 조직으로 유지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5%가 줄어든다. 그럼 그야말로 이제 죽음의 징후가 훨씬 그 나무는 죽음으로 기울게 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조직은 식물이 생산한 목재든 뭐 여러 가지 조직은 이미 다른 생물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무가 완전히 죽는 순간이 오면 그야말로 이제는 생물들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이용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런데 나무가 완전히 죽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 같은 봄에 새 잎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는 죽은 나무입니다. 이파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딘가 살아있습니다. 왜? 뿌리도 살아있고 줄기도 살아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파리마저 안 나올 때는 이미 나무는 이제 완전히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무가 살아오는 동안은 자기 몸을 키우고, 그죠? 어떤 공간을 장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무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했지만, 사실 이제 나무가 죽어가는 과정은 정말 색다른 과정입니다. 죽은 나무가 하나 생기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숲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은 나무를 매개로 꼬여듭니다. 죽어있는 나무, 이파리 하나도 없죠? 네, 이파리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큰 꼭대기에는 큰 새가, 물론 이제 일부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기도 하겠지요. 그 다음에 점점 죽어가니까 보니까 딱따구리가 이용하기도 하고 부러진 나무 꼭대기에 또 새집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동물들의 소굴도 있잖아요. 곰은 어디 살아요? 피글렛은 어디 살아요? 다 나무 속 이 둥치 밑에 이렇게 나무 집이 이상한 글자로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결국 거대한 몸집이 사실은 힘을 잃고 죽어주면 그 공간 자체가 그 나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먹이가 되고요. 몸뚱아리 자체는 뭐가 된다?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숲에 나무가 죽어가야지만이 정말 불행하지만 숲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죽은 소나무예요. 옆에 있는 나무는 이파리 색이 다르죠? 네. 저기 있는 나무는 다 죽어서 마른 잎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바로 나 죽어 그러고 동물처럼 땅에 들어 눕던가요? 아니요. 사실은 죽어